그럼 난을 어떻게 잘 길러야 꽃을 피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린스토리의 최예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화원에서 화사한 모습으로 존재감을 알리는 식물이 있습니다. 때로는 개업식이나 특별한 날에 선물로 주고받죠. 그런데 얼마 동안 화려한 꽃으로 관심을 가지지만 꽃이 지면 그 기르는 방법을 몰라 슬슬 애물단지가 되어가죠. 바로 난입니다. 어떻게든 잘 길러서 또다시 꽃 피워보고 싶지만 결코 만만치 않죠. 가끔 운이 좋으면 이듬해 꽃을 피우지만 그냥 초록색으로 살아있기만 해도 다행이죠. 그럼 난을 어떻게 잘 길러야 꽃을 피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호접란을 선물로 받았을 때 호접란 하나만을 기르기 위한 정보를 디테일하게 아는 것보다 난이라는 식물 전체의 특징과 꽃 피우기 위한 정보를 알게 된다면 호접란을 더 쉽게 키울 수 있게 된다고 말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난의 기르기와 꽃 피우기의 공통분모를 파악한다면 호접란을 꽃 피우는데 그리 어렵지 않고 다른 난에도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이죠. 좀 아이러니한가요? 우선 땅에서 자라든지 나무나 바위에 달라붙어 자라든지 난과 식물은 모두 다육질의 식물체입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다육이처럼 잎과 줄기에 수분과 양분을 저장하는 특성이 있어서 건조에 아주 강합니다. 겨울철 꽃집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이 호접란이나 우리나라의 대엽풍란, 소엽풍란, 또 이런 트롭니아, 이런 난들은 다육질의 잎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잎을 여러 장 또는 충실하게 키워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일교차가 있거나 일정한 환경이 되면 꽃을 피우죠. 여기 있는 이 난은 온시디움이라 합니다. 또 이렇게 통통한 부분을 벌브라고 하죠. 카틀레아는 이 부분, 킹기아넘은 이 부분, 막실라리아는 그 특징이 확실히 드러나는군요. 로디게시와 덴드로비움은 이렇게 긴 모습으로 연출되죠. 또 우리나라의 출랑 같은 신비대움 속의 난 역시 이렇게 통통한 부분이 있는데 역시 벌브라고 부릅니다. 앞서 소개한 다육질의 잎을 가진 경우와 달리 벌브가 발달한 이런 난들은 물과 양분을 이 벌브에 저장합니다. 그래서 이 벌브를 잘 키워 놓아야 꽃을 피울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이런 벌브를 가진 난 역시 일정한 환경이 되면 꽃피게 됩니다. 또 대부분의 덴드로비움은 겨울철 충분한 햇볕과 저온, 혹독한 건조를 겪어야만 꽃이 피게 되죠. 만약 겨울철 적절한 햇볕과 온도, 수분이 공급된다면 스스로 계속 성장하는 영양생장기를 택하고 혹독한 저온과 건조인 상태가 지속된다면 나의 목숨이 이제 다 했으니 이세를 남겨야 되겠다 하며 생식생장의 길을 택하게 되는 거죠. 꽃을 피운다는 것은 씨앗을 맺기 위함이고 씨앗은 이세를 의미하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하마터면 빠뜨릴 만한 특이한 난을 소개하겠습니다. 생긴 모습이 거미를 닮아서 이름 붙여진 이 거미난은 잎이 퇴화되어 거의 보이지 않고 뿌리만 자라면서 봄이 되면 꽃대를 올리는데 이 난은 잎도 벌브도 없으니 뿌리라도 열심히 키워야겠군요. 자, 정리를 해볼까요? 난은 잎이나 벌브에 양분을 저장하는데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잎이나 벌브를 잘 길러 놓아야 한다. 그런 다음 일정한 환경이 되거나 일교차가 있거나
겨울철 충분한 햇볕과 저온, 건조를 일정 기간 겪어야 꽃이 핀다. 일단 이렇게만 알아놓으면 난기르기의 스케치는 끝난 것입니다. 어떤가요? 이제 선물로 들어오거나 꽃을 보기 위해 구입한 난이 있다면 한번 길러보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